정구인 대리인께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물으시는 바람에 증인도 예라고 대답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, 지시받은 내용 중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이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 이해가 됐고요. 그런데 마지막 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. 이 부분은 이런 워딩으로 지시를 받은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증인 앞에서 얘기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전화, 그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.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. 이런 지시 아닙니까? 저는 그거를 뭐 그렇게 제가 유추해서 더 해석하는 것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, 전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하고 의결 정족수하고 연결시켜 보면요. 이 의결 정족수라는 게 그렇게 뭡니까? 뭐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대통령하고 통화 횟수가 뭐 2번이니 3번이니 그 부분 본인 해명할 기회를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보시죠.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3번 전화하셨고 2번 통화하고 1번은 통화가 안 됐습니다. 그게 첫 번째 통화는 헬기 이동할 때 말씀하셨던 사항이고, 두 번째 통화는 지금 00시 30분 국회의원과 그 의사당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, 세 번째는 12월 6일 날 오전 상황이었습니다. 그 네. 전화는 제가 통화를 안 했습니다. 네. 그렇게 세 번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어디 위치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렇게 말하면 그것까지 되면 4번이 되는 것인데, 저는 제 분명히 기억이 전 3번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통화 시각은 두 번째 통화가 증인 처음에 자수서에 정리하기로는 00시 30분으로 되어 있지 그렇게 않습니까?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. 그렇게 기억을 하셔서 네. 정리를 하셨는데 예. 그 당시에는 아까 이미 휴대폰은 압수가 된 상태였고, 예, 그건 순수하게 제 기억으로 그렇죠. 쓴 근데 시간이었습니다. 나중에 증인 공소장에는 00시 20분으로 되어 있기는 하죠. 예,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. 근데 그건 아마도 이 검찰에서 압수된 비아폰 통화 내용을 분석을 해보고 시간을 확인해서 00시 20분으로 특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아마 검사 쪽에서는 이런저런 저 핸드폰 그것까지 확인해서 뭐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증인이 부여받은 임무, 그리고 증인이 부하들에게 부여해준 임무가, 아까 증인은 건물을 확보해서 경계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그런데 오전에 김현태 증인은 뭐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봉쇄하고 확보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게 개념적으로 다릅니까? 이게 군인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 의미를 분명히 쉽게 그냥 받아들일 것인데, 네, 통상 봉쇄라는 것은 군사적 용어로 봉쇄라고 쓰는데, 봉쇄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어떤 지역을 확보하고 경계를 해야 그 봉쇄라는 게 달성됩니다.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. 예. 그러면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한다고 했을 때, 이제 말하자면 이게 뭐 건물을 통제하고 출입도 통제하고 이런 개념도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증인이 이해했던 이 확보와 경계에는 바깥 사람들 안으로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, 그리고 그거 포함됩니까?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이건 어떻게 보면 위에 사람 잘못입니다. 확보 및 경계에서 봉쇄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은 정확하게 해라, 어떤 것은 정확하게 하지 마라 라고 정확하게 지시가 돼야 됩니다. 그래야 이 그러면 부대가 현장에서 그게 애매하면 다시 지시를 구합니까? 어떻습니까? 통상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네.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통상은 그거는 이제 그 판단한 그 지휘관의 몫입니다. 네. 근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받고 나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건물 안에, 이날도 그랬지만 건물 안에도 사람이 많아요. 예.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래서 707 수임단장이 확보 및 경계해서 봉쇄하라고 하다 보니 정면에서 그 출입문 봉쇄가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봉쇄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으로 합니다.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봉쇄를 하려고 그러면 출입문이 통제가 돼야 봉쇄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
12월 6일 날 아까 나왔던 김병주 TV에 출연을 하셨다는 거죠. 예, 그리고 이날은 피청구인하고 통화 내역 2번 중에 앞에 것만 얘기를 하신 거고요. 그렇습니다. 예, 그 두 번째 얘기를 못한 이유는 아까 얼핏 설명을 하셨고, 그리고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신 게 12월 10일이죠. 12월 10날 국방위원회 가서 얘기하셨죠. 그렇습니다. 예, 그리고 그때도 오전에는 이 김병주 TV 때 얘기했던 요 내용만으로 유지를 하시다가 오후에 이제 두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그날 처음 얘기하신 거죠. 예,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를 네네, 뭐 그거 이해됩니다. 그게 그런데 이해가 돼서 예. 멈칫멈칫한 게 사실입니다. 네네.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날 처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 전날 검찰에서 자수서도 내시고 조사도 받으셨잖아요. 그렇게 했습니다. 그 자수서에 이 두 번째 통화 내역이 벌써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그 있습니다. 내용도 적어 내셨고 예, 진술하시면서도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렇게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상대방에서는 아직 뭐 반드시 본격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12월 10일 날 그 점심 시간에 휴식 시간에 박범계 의원하고 아까 뭐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때 회유를 당해서 이 진술이 오염되고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회유가 됐다는 거는 그 전날 검찰에서 본인이 낸 자수서하고 진술 내용하고 이 시간관계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. 퇴유당한 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멈칫멈칫하고 말을 못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스스로 판단했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이 부분들을 제가 더 감추고 말 안 한다고 넘어간다고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후 국방위가 그 오전 열리면 답변하실 때도 아까도 화면에서도 보였는데 다른 전화 더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증인이 직답을 못 하시더라고요. 좀 멈칫하는 게 보이긴 했어요. 제가 그거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사실 통화 사실만 인정해놓고 사실은 그때까지도 내적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. 네. 이 상황 종료되고 난 뒤에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데 해제 의결된 후에 그 철수는 증인 판단으로 철수 지시를 한 거죠. 그렇습니다.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03시부터 05분 사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비화폰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그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철수지 이런 것도 이루어졌습니다. 네. 그 지금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특전사 요원이었다. 피청구인이나 김용현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? 예, 그런데 이게 이 두 사람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분이잖아요, 증인은. 예,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증인은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이 뭐 의결 정족수 얘기도 앞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별로 뭐 오해할 여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이해했던 맥락이 오늘 얘기하신 그대로신 거죠. 예, 국회의원으로 이해했고 그게 상황상으로도 아까 11시 50분에 김용현 장관이 707 특임단 병력 추가 출동을 지시를 하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때 추가 지시를 한 거는 앞에 가 있던 그 김현태 대령이 지휘하는 그 인원만 가지고는 이렇게 국회 통제가 안 되고 확보가 안 되니까 부족하다고 보여서 추가 출동 지시를 한 거죠. 네,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거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00시 20분이에요. 30분 뒤입니다. 그 707 특전 그 작전 요원들이 분명히 그 시점에는 본관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. 그렇죠. 김현태가 들어간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게 00시 36분 그 정도죠. 34분. 4분인가 저는 그 정도 기억합니다. 34분이고 증인하고 통화한 게 36분. 36분 그때 통화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00시 20분 그 어간에는 안에서 빼낼 요원이라는 사람이 안에 있지가 않은 상황이에요. 그때 당시에는 본관에 인원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물어볼 거는 마지막인데요. 이 증인은
김영은 장관으로부터 미리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아까 12월 1일 날 어디 출동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으신 상태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면 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이때 계엄을 해서 국회, 선관위, 또 뭐 여론조사기관 이런 데를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금 역추적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될 것 같고 네.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때는 생각하셨는지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얘기를 그냥 고지 그대로 하고. 그렇게만 이해를 네. 하셨어요. 근데 그거를 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지금 다 알겠습니다. 그런 말씀들을 예. 들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. 그 그런데 말씀들을 제가 거꾸로 앞으로 들고 예. 가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계엄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신데 예. 국회에 출동했잖아요. 그리고 아까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의결 네.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 안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. 이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건 뭔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까? 그래도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가능하냐 실현 이런 부분들 따지다가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것을 멈춘 겁니다. 예, 그게 그 당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특전사 부대원들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능했는지 어떤지도 뭐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증인이나 증인의 그 부하들인 여단장들하고 특임대장하고 상의한 결과 논의한 결과 이 지시는 따르기가 어렵다. 예, 분명하게 현장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통화할 수 있는 건 707 특임단장이 바로 본관에 들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707 특임단장하고 통화할 수밖에 없었고 707 특임단장도 그거는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분명히 줬기 때문에 그럼 그만하자 하고 혹시 나서 그 시점에 이상현 여단장하고도 의논을 했습니까? 그 상태의 이상현 여단장은 아마 제 스피커폰으로 이 통화된 내용들 상황을 인지한 것 같고 제가 그 김현태하고 통화된 다음에 제가 그 뒤에 야 들어가면 안 돼 그만 멈추라는 통화를 제가 두세 번 통화를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전화가 끊기고 안 들리고 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고 저는 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주신문상 준비한 것 중에 16개 가항 물어보겠습니다. 저희 아까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이제 철수 지시를 하셨다고 했잖아요. 그 후에 그 1시간 정도, 그러니까 24년 12월 4일 02시 13분경, 그러니까 1시 3분경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 2시 13분경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? 예,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항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날 이제 03시 23분경에 김영현 장관이 VTC 화상회의를 했는데 증인도 그때 같이 봤어요? 예, 그때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우리 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.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, 방첩사, 특전사, 증인이 책임자죠. 지작사,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, 합참 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. 수고했습니다. 이런 취지의 내용을 뭐 워딩을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증인 특전사가 언급된 이런 내용을 들은 게 맞습니다. 예, 그런 의미의 중과부적, 뭐 대통령님 명을 받들어 이런 단어들은 생각이 납니까? 생각납니다. 예, 이만 마치겠습니다.